한국 대기업에서 스웨덴 대기업으로 이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서울에 있는 엘모 대기업에서 저는 5년차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좋게 봐줬던 선임님들, 책임님들, 그리고 팀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전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중간마다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주위에서 인정받는 게 좋아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정이 가는 회사를 왜 그만두었느냐 하면 그거는 제게는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이런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온 거다. 이제 그 말의 뉘앙스가 강한 동기가 있으면 결국에 회사를 떠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대기업에 남아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반발심에 저는 이제 꿈을 가져야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꿈 중에 하나는 회사를 바꿔보겠다는 꿈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꿈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은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해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지 좀 더 과거를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저는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현역 때 수능은 한 40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었으니까. 그래서인지 미드를 이제 자막 없이 보거나 외국인과 유창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대학 신입생일 시절에는 주변에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배낭여행했던 얘기를 듣게 되면 참 부러웠었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은데 돈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바를 통해서 제가 여행할 정도의 돈을 모았지만 당시에 어렵게 모은 돈을 여행에 쓸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생각해봤지만 바닥을 기는 제 영어 성적과 재수해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부담감에 학기를 쉬는 거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5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능 때 정말 싫어했던 영어라는 과목을 그래도 대학생이 돼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형편에 따로 영어 학원에 가는 건 부담이라서 혼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스피킹 공부는 같이 말할 상대가 필요했었습니다. 제 주변에 외국인을 찾는 게 쉽진 않아서 데이팅 앱도 한번 써보고 펜팔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연애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외국인들 만나면서 외국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행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영어 회화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영어로 서툴지언정 말을 이어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어를 계속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회사에서도 영어를 쓸 기회가 있으면 좀 나서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생각이 이제 국제 결혼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제 국제 연애는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들을 대부분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보통 한 학기나 길게 있으면 2학기 정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년 후는 혹은 1년 남짓한 기간 안에 결혼까지 가는 일이 저나 상대방이나 쉽지 않았었습니다. 롱디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롱디로 그때 많은 시간을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자는 상대방을 저는 기다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롱디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을 기다리는 것은 저는 이미 경험해봤고 상대방은 이제 경험을 안 해서 얼마나 시간이 허비가 되는지를 모르돼서 그렇게 좀 선을 그으면서 헤어졌었습니다. 여튼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외국에 가야지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퇴근하는 길에 의미 없이 영어 라디오를 듣는 일상이 반복되던 때에 어느 날인가 동물원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작새가 있는 새장에 참새들이 마음껏 새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밖을 나가지 못한 채 평생 죽을 동안 갇혀있는 공작새와 그와 반대로 새장 안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지는 않겠지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참새를 보고 있자니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공작새가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적인 직장을 벗어나 모험을 한다는 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저 멀리 발생한 전쟁을 보며 삶은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그리며 살았을 텐데 전쟁으로 인해서 미래의 꿈을 접고 망가진 현재를 견디면서 전쟁 전 평화로운 날에 미처 하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는 일이 결코 남의 일이 될 거라고 이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바에 차라리 도전을 하고 후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영문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고 링크드인 업데이트를 하고 닥치는 대로 지원을 썼습니다. 딱히 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직무만 맞으면 일단 다 지원했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은 비자 유무를 물어봤었고 없다고 하니 면접 외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직무에 맞는 회사도 몇 없을 뿐더러 저는 벌레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큰 벽이었습니다. 유럽 회사들에 대한 지원은 운이 좋게도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에 있는 다양한 회사들과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스웨덴 회사에서 최종 면접까지 진행을 해서 계약을 하자고 했지만 연봉이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링크드인을 통해 오퍼가 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면접을 보았는데 직무가 맞지 않았습니다. 개발 직군보다는 약간 협력사 감사, 그다음 최신 기술 동향 파악 이런 업무여서 면접을 보는 동안 내내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면접이 끝나갈 무렵 용기를 내어서 면접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제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이 직무를 소화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코딩을 하는 직무면 좋겠는데 혹시 이 팀에서는 코딩하는 직무가 없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자기네 팀에서는 코딩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대신에 자기 옆에 있는 팀이 개발팀이라서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면접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났을까 이력서를 접수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메일 끝에는 개발팀에서 면접이 떨어지더라도 남은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곧바로 해당 포지션으로 지원을 했고 이후에 지금 제가 스웨덴에 와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제가 스웨덴으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